자, 다음은 하기 어린이집입니다. 10년간의 숲 활동의 변화라는 주제로 신나영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기어린이집 교사 신나영입니다. 지금부터 하기어린이집의 10년간의 숲활동 변화에 대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어린이집은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원문을 바탕으로 놀이 및 아동 중심의 표준교육 과정과 함께 특색교육으로 숲활동과 성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숲에서 독립심과 조절력을 기르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숲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체 원화가 주 1회 2시간 이상 숲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 숲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장님께서 예어린이집 친구들의 숲활동을 보시고 그 안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 경험을 통해 체득해가는 모습, 자유롭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당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 하기 원장님이에요. 그리고는 이 교육은 꼭 해야 해 라고 느끼시며 다음날 교사회에서 우리도 숲에 갑니다 라고 외치셨고, 당황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애들을 데리고 그러다 다치면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2012년에 첫 숲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 3에서 5세 유아반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원과 가까운 파군봉에 다녀왔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고, 날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놀이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숲에 가면 잘 놀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운동기구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거나 곤충 등을 보고 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군봉 정상을 오르고 난 후에야 놀다 보니 놀이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어 하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숲놀이를 보낼 때 부모님들께서는 춥고 쌀쌀한데 이런 날씨에도 숲놀이가 가능한지 우선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데 안 추워하려나 이제 그 생각이 바로 들었고, 다음에 옷이랑 신발, 겉옷은 어떻게 입혀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갓 돌 지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아이들을 과연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서 다닐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아이들이라서 좀 깜짝할 새 다치기 일쑤였는데, 자연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돌발의 분들이 걱정이 제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시작한 숲놀이, 그렇게 1년을 보낸 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는데 왜 아이들이 안 놀지? 왜 교육받은 것과 다르지? 반응도 별로고 그만할까? 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숲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딱 3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접기로 하고 저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숲활동을 시작하였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느새 10년째 숲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숲놀이 참 좋다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연령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어릴수록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욱 집중하여 탐색하며 신체 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숲활동은 우리 아이의 신체적, 도덕적, 심리,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수많은 미디어 노출로 충동장애,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험한 숲놀이는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혼합 연령일수록 더 좋습니다. 4세 동생이 통나무를 굴리려고 합니다. 이를 본 6세 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 경험을 통해 동생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교사가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숲에서 형님은 자발적으로 동생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줍니다. 동생은 형님들을 통해 보고 배우며 독립해 나가죠. 이처럼 혼합 연령이 서로에게 주는 교육적 시너지는 매우 큽니다. 셋째, 장소는 원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동 시간으로 버리는 시간을 줄여 숲놀이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숲에서의 시간이 길수록 아이는 숲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길어진 시간만큼 집중도가 높아지고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과 탐구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숲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동일한 장소를 반복하여 갔을 때 우리는 아이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가만히 도움만 받던 아이도 모험심이 가득한 아이로 만듭니다. 여섯째, 위험한 놀이도 발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내에서는 책상 위나 교구장 위에 올라가도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도 삑! 안 돼요. 어허, 내려오세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에 갔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이 스스로 감내해 보도록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 위험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모험심과 함께 자아 효능감이 커지며 이것은 곧 독립심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부모님의 신뢰와 협력이 더해지면 굿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저희 원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 참여 수업을 숲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숲 활동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혔을 때 등 숲 활동에서 아이가 가장 신나고 행복하게
놀이하는 모습을 영상 또는 전화 및 알림장으로 소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와 협력 덕분에 요즘은 숲에서 다치고 와도 기침이 심해졌어도 저희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10년의 숲활동을 통해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사입니다. 미리 도와줌으로써 아이 스스로의 탐색 기회를 놓치게 하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같은 놀이를 하는 등 교사 주도의 숲놀이를 해오던 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다가 아이가 자연을 보고 있으면 멈춰 기다려주며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봐주고 격려와 호응을 해줌으로써 유아 주도의 숲놀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숲놀이를 보면서 이제는 교사도 함께 숲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부모님들이 숲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들이 좀 몸이 감기에 좀 자주 걸렸었는데 숲놀이를 통해서 이제 햇빛이라든지 이제 벌레들과 같이 놀면서 점점 나아지고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벌레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근데 숲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이건 달팽이야, 이건 무당벌레야, 이건 날개가 있어, 다리가 있어 하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체험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서 스스로 관찰하고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기가 숲 활동을 너무 즐겁게 얘기하는 걸 보고 가족끼리 주말에 이제 숲 활동하러 숲에도 놀러 갈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저 또한 이제 숲 활동에 어떤 놀이가 있는지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경험을 했네요. 자연과 친구가 됐네요. 울진 막내가 형님이었네요. 멋지다 등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입소 상담 시에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나요? 라고 묻는 등 숲활동 및 야외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이 정말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긍정의 변화가 퍼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숲과 사랑에 빠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상으로 하기 어린이집 숲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놀 준비가 된 우리 아이들과 숲에서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 신나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